하나 손해보험 채용이 떴는데 아무래도 문과생들에게는 상반기 채용에 좀 막차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세요?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은 이제 7, 8월이 채용에 있어서는 비수기라고 하죠. 왜냐하면 기업도 이제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근데 초반에 좀 말씀 주신 것처럼 요즘엔 수시 채용 때문에 이제 뭐 언제 어떻게 뽑는다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 않아서 네. 시기적으로 보면은 막바지 채용이 맞고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영업 쪽을 많이 준비하셨던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번에 하나손해보험 채용 놓치지 마셔야 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안쌤이 기업 소개해 주실 때마다 꼭 하나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네. 부분인가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한화손해보험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이해가 좀 쉬우실 텐데 비단 이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을 보실 땐 이 기업이 뭐 하는 회사지라고 하는 궁금증을 좀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가이드를 해드리기 위해서 우리 회사는 이런 비즈니스를 언제부터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라고 간략히 정리한 내용이 있고요. 그게 CEO 메시지입니다. 이 CEO 메시지는 회사에서 제일 일을 잘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회사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렇게 밥 먹고 살 거니까 우리 회사를 좀 잘 지켜봐 주시고 같이 함께 하시죠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하실 때 제일 처음에 하실 단계를 이 기업의 CEO 메시지를 읽어보시면 이 회사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라고 파악하실 수 있으셔서 늘 저는 CEO 메시지를 보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오늘 같이 한번 하나손해보험의 CEO 메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간을 넘어서 일상의 행복까지 고객과 함께하는 손해보험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캐치프레이즈, 슬로건이 되겠죠. 우리 하나손해보험은 1946년에 민족자본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의 보험회사라고 합니다.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하나손해보험은 아무래도 보험회사는 상품이 중요하겠죠. 네. 다양한 상품 포트폴리오와 서비스를 제공하며 고객 가치를 증대하기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조금 이따가 소개해드릴 다양한 직무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품 포트폴리오와 서비스를 만들 것인지 제공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CEO 메시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국내 최초의 보험사인 건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만큼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을 것 같아요. 네, 어떤 맞습니다. 기업일까요? 저도 이번 기업 분석을 하면서 좀 찾아봤는데 먼저 1946년에 신동아 화재라고 해서 설립이 됐고요. 2003년에 이제 한화그룹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는 제일화재해상보험을 흡수합병해서 규모를 더 키웠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중형 손해보험사 중 하나고요. 또 한화하면은 금융네트워크가 유명하죠. 투자증권, 생명 등과 함께 한화금융네트워크의 위상을 강화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특히나 보장성 중심의 상품 판매 전략으로 장기보험의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여러분들이 해당 보험회사의 상품을 오래 가져가면 좋아해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그런 상품은 무엇일까를 고민하겠죠.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보험하면 어렵게도 느껴지지만 그 종류가 상당하잖아요. 어떤 부분에서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보니까 크게 이제 보험 영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 영업으로 나뉩니다. 일단 보험 영업은 또 장기 보험과 일반 보험으로 구분이 되는데 우선 장기 보험을 보면 장기의 기준을 뭘로 나눌 거냐? 네. 보통 손해보험에서 보험 기간을 3년 이상. 이 3년 이상인 경우를 장기 보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보험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위험 보장 기능. 그다음에 만기 시에는 내가 사고가 나지 않거나 그런 보험금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저축 기능을 가미한 보험. 이런 부분들이 장기 보험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장기 보험의 종류를 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가지 정도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운전을 하시다 보면 꼭 들어야 되는 자동차 보험 있죠. 자동차를 생각한 보험, 그 다음에 운전자 보험도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은 여러분들이 불의의 사고를 보통 냈을 경우에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주는 그런 것이라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은 좀 별개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에 건강종합보험, 자녀보험, 화물 레저보험, 여행 레저보험, 연금저축보험, 퇴직연금 등의 다양한 장기보험 상품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축의 대용으로 가는 상품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음. 네, 그런 보험의 종류는 다 대다수가 장기보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일반 보험도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이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손해보험은 일반 보험으로부터 시작하였다고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손해보험의 기원으로 유력한 모험 대차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해상보험의 탄생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나가야 되고 배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한다면, 다친다면 그거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 부분도 출발을 했다고 보면 되고요. 1666년 와. 런던 시내 주택의 85%가 전소한 대화재가 바로 주택 화재보험을 판매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현재는 수많은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손해보험 회사에서 판매하는 보험 상품 중에서 자동차 보험, 장기 보험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을 일반 보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같이 보시면 세 가지 일반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화재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 보험이 있고요. 특종 보험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화재 보험은 꼭 추천을 드립니다. 전 들었어요. 예. 이거 꼭 드셔. 1년 저도 전에. 들었는데, 저도 사실 예전엔 보험이 뭐 필요가 있을까? 돈 나가는 게 조금 아깝고 그래가지고 이걸 좀 약간 간과했었는데, 제가 굉장히 좀 TMI이긴 합니다. 제가 48일 동안 입원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사고가 나서. 네. 그때 제가 보험을 하나도 안 들고 있어가지고, 야, 보험을 이래서 들어야 되는구나라고 제가 독학을 해서 보험을 공부했는데, 여러분들 실손 보험은 꼭 드시고, 그 다음에 네. 화재 보험은 꼭 드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불이랑 관련이 있을까요? 제가 난 사고요? 네. 아니요, 저는 좀 아. 높은 곳에서 떨어져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제가 좀 허리를 다쳤었는데 네. 네. 그래서 야, 보험이란 게 정말로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저도 예전에 돈이 되게 아까웠는데 네. 진짜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해 놓고 여러분들이 보험 드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그러니까 저축이나 투자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저는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 화재보험 보세요. 얼마나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저는 꼭 이쪽을 여러분들이 좀 관심 가졌으면 좋겠고요. 네. 화재보험사도 이제 이름이 화재니까 말씀 주신 대로 그냥 불에 관련된 부분만 보험을 취급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무엇인지 아셔야 되고요. 제가 왜 이 부분을 2부에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도 아닌데 제가 이런 보험 상품을 왜 말씀드리냐. 여러분들 4번에 이걸 적어야 되잖아요. 당신은 보험을 어떻게 접했고 앞으로 어떤 보험 상품이 개발될 것으로 보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받으시기 때문에 와. 그럼 전반적으로 보험업에 대해서 한 번은 훑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생활에서 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게 잃고 나서 맞아요. 뒤늦게 깨달아 봤자더라고요. 저도 맞습니다. 한번 사고를 당하고 나니까 보험의 중요성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도 덧붙이면 네. 저는 윗집에서 물이 샌 거예요. 아. 그래서 그 과정에서 네. 화재보험까지 들게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상생활에서 보험의 필요성을 사실 느낄 네. 수밖에 없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험 얘기하면서도 이런 보험만 얘기했지 보험 회사에서 투자를 한다고는 생각을 못 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일까요? 보험사 여러분들 가시면 그러니까 전국에 시내를 가면은 어떤 빌딩들이 있냐면 보험회사 빌딩들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의 코 묻은 보험료를 가져다가 운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디에다 투자합니까? 보통 부동산에 많이 투자를 하죠. 그래서 토지를 사고 건물을 많이 올리고요. 그 건물 안에 임대차를 해가지고 그런 수익을 얻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보험사들이 우리의 돈을 가지고 운용을 하겠죠. 이게 바로 투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회사에 있어서도 역시 투자적인 부분도 운용을 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보험 업무 수행 과정에서 축적된 자금을 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운영이 아니라 운용입니다. 네.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퍼레이팅 그냥 하는 거고요. 운용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굴린다는 뜻이니까 그거 조심해 주시고요. 자금은 자본금, 잉여금 등으로 구성되는 자기자본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보험금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보험 계약 준비금이 있잖아요. 이건 타인 자본으로 구분을 한다고 합니다. 네. 손해보험회사에서 운용되는 자금의 대부분은 계약 준비금이기 때문에 자산 운용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등 세 가지 원칙의 기초를 두고 보험 사업의 공익적인 성격과 운용 자금의 산업 자금화를 통해서 국민 경제의 각 분야에 널리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공성 및 공익성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요. 현재 하나손해보험의 자산운용 대상을 크게 보니까 현금, 예금, 그다음에 주식, 채권, 수익증권, 대출금,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부동산 이런 것들에 투자를 하고 있고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의 관점에서 적절한 분산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험 상품만큼이나 투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권도영의 돈을 잡으라에서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고요. 네. 보험을 다룬 적이 있는데, 네네. 그러니까 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을 해약했다라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올해 상황은 좀 나아졌을까요? 일단 보험을 해약한다라고 하는 게 당장에 뭐 나한테 도움을 주는 부분이 아니라 갖고 있으면 참 좋은 게 보험인데 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건 네. 우리의 그 운용 자금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보험회사의 과연 실적은 나빠졌을까? 하나손해보험을 한번 좀 볼게요. 하나손해보험은 올해 1분기 별도 기준의 당기순이익이 626억 원인데 작년 동기 대비 84.3%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84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5%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차이죠.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하나손해보험이 영업활동을 해서 얻은 이익만 얘기하는 거고요. 당기순이익은 영업활동 이외의 것, 예를 들어서 하나손해보험이 어디에 투자를 했어요. 이렇게 네. 자산 운용을 해서 갖고 온 수익까지 포함한 게 당기순이익이니까 둘 다 전년비 대비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 그래서 실적은 보험사들이 좋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번 상반기 때, 1분기 때의 금융회사 실적들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주식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런 관점으로 보험회사 실적을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손해보험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이렇게 실적이 좋았냐라고 보니까 손해율 개선, 그렇죠. 손해보험사는 고객들한테 손해율을 뭐 계속 뭔가 지급해주면은 당연히 회사 실적은 떨어지겠죠. 네. 안 주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래서 보니까 실제 CPC 중심의 손익 기반 상품 포트폴리오 확보, 그다음에 언더라이팅 등을 통해 장기 위험 손해율 100.9%로 전년 동기 대비 6.1%포인트 개선했다라고 하고요. 자동차 보험도 지속적인 우량 물건 중심의 상품 개발, 언더라이팅 정책을 통해서 1분기 손해율이 80.8%로 전년 동기 대비 6.3%포인트 개선됐다. 근데 요거는 우량 물건 중심도 있을 것 같고요. 작년에 코로나라서 별로 안 다녔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면접 보러 가시는 시점은 2분기 실적이 나올 겁니다. 2분기 상반기 실적까지 한번 따지고 왜 이게 좋았는지, 왜 안 좋은 건지, 그럼 3분기 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측치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채용 소식뿐만 아니라 제가 바보 도 터지는 소리라고 하죠. 라고 하면서 듣는 소식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굉장히 맞아요.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하나손해보험에 지원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거는 좀 알고 가자, 이런 이슈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하나 손해보험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 한화 생명에 관련된 내용이긴 한데 연계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바로 GA 채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광고에서 그 현빈 씨가 나와서 P로 시작하는 어떤 회사에 대한 광고하는 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GA 채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GA는 무엇이냐?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해서 예전에는 하나손해보험은 하나손해보험 상품만 팔았어요. 네.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안 팔아요. 즉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파는 독립대리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GA라고 하는데 이 GA가 2000년대 초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서 2008년도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보험사에서 설계회사분들이 많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 삼성화재만 아니면 삼성생명만 이렇게 세일즈에서 못 먹고 살겠다. 다양한 거 다 팔아야 되겠다. 이러한 이제 장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GA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 물론 손해보험 상품까지 모두 취급하면서 다양한 판매 전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하고요.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 개발, 고객 서비스, 자산 운용 등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이걸 따로 분리해 놓는 지금 그런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한화생명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찾아보시면 이제 한화생명에서 GA를 그다음에 미래에셋도 그렇고요. 이렇게 네. GA를 단독으로 만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험업계 관계자도 위상이 계속 하락하는 전속 판매 채널을 고집하는 것보다는 GA화로 전속 채널의 고정비는 절감하고 다양한 상품 판매로서 판매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이 저한테 딱 오셔가지고 보험 사세요. 이 해당 상품만 좋습니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거 사십니까? 다 알아보잖아요. 가격 비교를 다 하니까 GA도 어쩔 수 없는 저는 트렌드에
따른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GA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럼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좀 어떤 점을 캐치해야 될까요? 근데 결국엔 그럼 GA가 최종적인 목표냐라고 하는 부분이라면 또 그건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는 금융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은행 쪽은 뭐 최근에 토스도 은행인가를 받았지만 네. 테크핀 업체들이 이제 파이낸셜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보험입니다. 보험 쪽도 금융 플랫폼이 종착점이 될 전망이라고 하고 GA가 현재는 대세처럼 보이지만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 결국에는 GA도 대면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비대면과 디지털화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시간 문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채널의 비대면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죠. 그다음 네이버, 카카오 계속 들어보면 무엇입니까? 다 보험회사 진출한다고 얘기하고 네.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비대면 채널은 궁극적으로 금융 플랫폼으로 수렴되는 하나의 중간 관계, 중간 다리일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금융 보험 상품은 물론 자산 관리를 비롯한 재무적 도움까지 기대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요구한다. 이것이 지금 여기 하나손해보험은 아니지만 토스가 지향하고자 하는 바가 요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대면 채널이라든지 이런 거 지원하시는 분들도 결국에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트렌드 부분은 역시 자소서 4번에도 써야 되니까 관련해서 좀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만 해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비대면화가 진행이 되고 있고 보험업계도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그 실손보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네. 그거를 비대면으로 신청을 그렇죠. 하긴 했었거든요. 현재 보험업계 전반적으로 이 비대면화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지배적으로 가고 있지는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료가 2018년도 자료이기 때문에 뭐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 자료는 아직 제가 구하지 못해서 정확하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2018년도 기준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사람들이 보험 상품을 정보 획득하는 경로가 무엇이냐 봤을 때는 보험 설계사분이 84.4%, 즉 대면 채널이 차지하는 경우가 98.6%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디지털 전환 핵심인 사이버 마케팅 채널은 0.3%에 불과했다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 2018년도 자료까지밖에 못 찾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후에 자료가 있다면 특히나 작년에 코로나가 있었으니까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파이가 커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꼭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까지 뛰어들면 사실 변화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경쟁이 워낙 치열해서. 네. 자, 이렇게 이슈 확인해봤고 이제 채용 공고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서류 접수 마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전형 절차 어떻게 될까요? 전형 절차는 2021년 하반기 정규직 전환의 채용 전환형 인턴 모집이고요. 서류 접수 마감일이 내일 모레입니다. 6월 16일.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거의 다 작성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늘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조금 다듬어가는 시간으로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전형 절차를 보니까 서류 전형, 그다음에 참 좋은 게 인적성을 보지 않고요. 바로 1차 면접 갑니다. 근데 1차 면접이 PT 면접과 실무진 면접으로 가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5주 방학 동안에 인턴 프로그램 진행한 다음에 최종 면접 후에 입사하는 방식이고요. 인턴 프로그램은 5주간 출퇴근 방식으로 진행된다라고 하고요. 평가 결과를 종합해서 최종 합격 여부가 결정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저는 채용 전제형 인턴이신 분들한테는 성과도 물론 중요하긴 한데요. 여러분들 인턴할 때는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에 잘 적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자세 보여주시는 게 중요하니까 특히나 근태 관리 잘 유의해 주시면서 성실하게 회사 생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보면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채용 전제형 인턴으로 뽑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응시 자격이 어떻게 됐는지도 확인해 볼까요? 네, 응시 자격은 심플합니다. 일단은 21년 8월 졸업 예정이신 분 아니면 기졸업자 포함입니다. 학과 및 전공 무관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입사만 할 수 있으면 돼요. 뭐 학교에 가야 된다 이런 것만 없으면 되니까 일단 내가 해당 시점에 입사가 가능한 졸업 예정자인지 졸업자이신지 그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음에 인턴십 프로그램에 정상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분, 그 다음에 군필 또는 군면제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이라고 해서 특별한 자격, 지원 자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채용 분야도 저희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일단 어떤 직무를 뽑는가 봤더니 사실 우리 손해보험에서의 직무는 가장 많이 뽑는 쪽이 영업관리와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화재보험 쪽에 있어서 봤던 일반보험 쪽이었죠. 바로 손해사정을 좀 많이 뽑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손해사정 쪽은 없고
같고 영업관리와 다양한 직무들이 좀 있습니다. 먼저 영업관리부터 한번 보실게요. 영업관리는 영업조직 판매활동 지원, 지점 대리점 운영제도 수립 및 지원, 상품 판매 역량 강화라고 해서 근무 지역은 전국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자릿수이긴 한데 다른 직무보다는 가장 많이 뽑을 것 같고요. 영업관리는 여러분들이 직접 보험을 세일즈하는 게 아니라 보험을 세일즈하는 분들을 교육하시고 심성관리하시고 이분을 관리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보험 업무입니다. 봤더니 개발, 요율관리, 계약 인수심사 기준 및 운영, 그다음에 계약관리 및 각종 지표관리라고 해서 아까 우리가 봤던 언더라이팅이라든지 보험 계리 이쪽 준비하시는 분들, 그래서 영명이라 저는 굉장히 극소수를 좀 뽑으실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세 번째는 자산운용이죠. 아까 우리 보험사, 우리의 코묻은 돈 가지고 이제 운용해야죠. 어떻게 돈을 불릴 것인가. 그런 분들이죠. 투자자산 결산 및 자산운용, 재반 업무 지원, 국내외 주식, 채권 아웃소싱 등 투자 및 관리, 국내외 대체 투자 상품 관련된 투자 검토 실행 관리 이런 쪽이고요. 역시 소수를 뽑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IT 필요하죠. 영업 조직 활동 지원 시스템, 대국의 웹 앱 서비스 기획 관리고요. 마지막 경영 일반입니다. 저는 경영 일반에서 이쪽이 그냥 일반적인 경영 지원으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쪽이 아니라 역시 자산 리스크 관리 및 ALM 관리, 계리 모델 관리 및 부채 적정성 평가 등 보험 업무 쪽과 연관된 쪽으로 볼 수 있어서 이쪽 보험 업무를 쓸 것인가, 경영 일반을 쓸 것인가 이쪽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 두 가지 직무 중에서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직무 가운데서 지금 가장 많이 뽑을 것 같다라고 예상하신 영업관리 직무에 채용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네, 이 보험사 영업관리자 분들은 보통 이제 보험 세일즈를 하시는 분들을 기업마다 좀 다르긴 한데 네. FP를 제일 많이 써요. Financial Planner라고 해서 재무설계사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들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거냐? 이분들을 채용합니다. 그 다음에 교육합니다. 그 다음에 좀 매출이 나올 수 있도록 이분들한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하고 같이 솔루션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분들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뽑히면 보통 이제 부지점장으로 실무를 익혀야 되겠죠. 그래야 FP 분들을 뭐 교육하거나 같이 관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점장으로 발령되는 건데 지점장을 보통 FP의 담임 선생님에 비유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보통 이제 20명, 30명 정도 되신 FP 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들이 힘내서 일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아침 조회 시간에 영업 전략을 교육하고 개인적으로 면담도 합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어떤 영화 보시면 이제 저같이 제가 뭐 젊다라고 얘기하면 좀 죄송하긴 하지만 저 같은 분이 나와서 뒤에 이제 책상에 그래프 같은 게 붙어 있습니다. 칠판에. 네. 우리 김 여사님, 우리 박 여사님. 네. 열심히 합시다. 막 이런 것들 있죠. 네.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실적에 대해서 관리해주고 어떻게 하면은 새로운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을까? 이런 걸 하는 거라 어떤 분들이 하시면 좋냐? 조금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추진력이 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FP 분들이 요즘 나이대가 좀 많이 낮아지긴 했지만 나보다 나이가 좀 많은 사람들과 일하는 걸 좀 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하시면 되게 좋습니다. 저도 사실 제가 취준생일 때 이 직무를 몰랐어요. 제가 취업하고 나서 이 직무를 딱 알았는데 야 이건 정말 나를 위한 직무 너무 잘 어울린다 해서 제가 그러고 싶진 않지만 다시 취준생이 된다면 네. 저도 이쪽에 한번 좀 지원을 해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성과 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 만나고 대신에 약간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맞아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머리도 조금 빠질 것 같고요. 배도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러한 장단점이 있는 직무고요. 재밌는 직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람들도 잘 통솔해야 그렇죠. 되는 거고 동기부여도 해도 매출 관리까지 해야 그렇죠. 되니까 네. 스트레스는 클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역량이 필요한데 그럼 하루에 이제 딱 가서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잖아요. 구체적인 업무들 그런 것도 좀 소개해 주세요. 업무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 잘해 주셨는데 일단 회사 영업은 매출이 되게 중요하죠. 네. 숫자. 그래서 매출 관련 데이터 분석하는 걸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하루 단위로 어제자 매출 마감 데이터를 각종 양식에 맞추어 보고하는 거고요. 매출이 단순히 하나로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달에 중점 추진 항목, 그다음에 판매 상품별 추이 등 다양한 항목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 행사예요. 왜냐하면 보험회사는 되게 중요한 게 리크루팅을 항상 합니다. 네. 네.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아는 사람 보험을 가입시키기 때문에 리크루팅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할 수 있다라고 동기부여해주고 그 사람들한테 계속 일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행사 기획 잘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관리하는 지역 영업 가족의 동기부여를 위한 업무로서 매출 최우수, 뭐 신인 플래너 소개왕 등 다양한 항목들로 영업 가족들의
하기를 북돋고 있다라고 해서 네. 좀 창의적으로 뭔가 행사도 잘 기획할 수 있고 네. 잘 진행도 할 수 있고 이런 두 부분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인원의 사람들을 통솔해야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영업 관리 직원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지 또 스케줄표를 알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여기가 뭐 모든 회사가 꼭 이렇지는 않고 매일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건 아닌데 네. 그래도 루틴하게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만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아침에 출근을 하십니다. 출근하면 이제 뭐 공문이라든지 메일 같은 걸 좀 확인을 하고요.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이제 9시에 이제 설계사분들, FP분들이 막 출근하시겠죠? 그러면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정보 미팅을 합니다. 자료와 정보 공유하면서 뭐 지금 현황이 어떻고 우리가 뭘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시부터 12시 영업 관리 담당자의 고객은 바로 FP분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들과 같이 면담하면서 잘하고 있는지, 뭐가 힘든지,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는 건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면담을 좀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12시부터 1시에는 이제 밥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네. 보통 점심도 설계사분들이랑 먹는 경우가 많다라고 합니다. 그다음 1시부터 3시까지는 역시 이제 신입 아니면 뭐 외근한 분들과 함께 또 설계사 면담을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엔 제일 중요한 거 오후에 1시간 정도는 이제 리크루팅의 업무를 통해서 새롭게 들어오실 분들을 이제 유입한다라고 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퇴근 전에는 4시부터 5시 전에는 이제 귀소 세션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영업 활동을 마치시고 들어오시면 그거에 관련해서 좀 이제 또 피드백도 하고요. 아니면 당일 상품 교육 관련된 미진된 부분, 이런 부분도 교육을 좀 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감 업무라고 해서 보통 누굴 만나냐? 관리하고 계신 이 FP분들을 만나면서 어떻게 하면 상품을 잘 판매할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하는 역할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쌤이 하루 일과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데 저는 쌤의 일과를 듣는 것 마냥 네, 정말 하고 싶으셨군요. 네,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사실 아까 가은 아나운서가 커뮤니케이션 능력 필요하다라고 했잖아요. 네네. 이거 플러스 다양한 역량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교육 능력이나 발표력 외에도 다양하고 종합적인 능력이 좀 필요하니까 일단은 저는 제일 중요한 게 FP분들이 또 다 똑같은 성격이 아니잖아요.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말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정보 위주로 설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저는 각각의 고객에 맞게 내가 좀 대응할 수 있는 고객 맞춤 니즈 전략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나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또 만들어줘야 될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PPT라든지 엑셀 프로그램 이런 것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조금 죄송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키워드로 말씀드리면 약간은 능글능글 맞고요. 네, 이렇게 잘 빠져나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으쌰으쌰 하는 네. 이런 좀 동기부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실제 면접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체크가 들어갈 것 같으니까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적인 부분은 뭐 마케팅, 통계, 그다음 보험 산업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킬적인 부분은 보험 통계 관련 자격증이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래서 이쪽은 좀 우대사항으로 ROTC 분들 아무래도 리더십을 발휘하셨고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대하긴 하는데 뭐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능글능글 맞고 으쌰으쌰 하실 수 있는 분은 다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쌤이 막 할 수 있습니다 하는데 진짜 뭔지 몰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요. 막 들었어요. 네, 뭔지 모르겠지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막 들었는데 네. 이번에 지금 하나손해보험 지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뭐 여러 가지 자격증을 따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자격증이 좀 도움이 될까요? 사실 보험사는 자격증이 뭐 꼭 필요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자격증을 딴다는 분들을 제가 뭐 뜯어 말리진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보험사 취업에 이제 굉장히 수월한 자격증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단순히 도움이 되는 자격증이 있는데 먼저 수월한 자격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보험 계리사. 손해사정사 이분들은 무조건 취업은 돼요. 근데 이제 최종 합격은 되지 않더라도 1차만 합격이 됐다라고 하면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이분들은 이분 나름대로의 리그입니다. 잘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취업에 도움이 되는 건 뭐냐 이제 금융 3종이라고 하죠. 펀드, 증권, 파생상품, 투자 상담사라고 해서 은행을 준비하셨던 분들이 보험회사 영업관리 쪽 준비하시면 좋고요. AFPK, CFP, 그다음에 언더라이터 등의 자격증이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이 자격증을 따고 준비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경험을 더욱더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니까 자격증을 딸 수 있는 여유가 있으신 분들만 도전하시고 아니신 분들은 지금 상태에서 도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